어쨌든 오늘 최진영 TV 딩동님을 비롯한 많은 회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약 10주 안에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모두 이 모든 기쁨과 영광이 우리 띵동님 회원님들의 또 후원과 회원가입과 댓글, 좋아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저녁 8시 제가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해서 좀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래도 참 많은 분들이 특히 이번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많이 마음 상하고 속 상하시고 하신 분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시면서 그 가운데 저 또한 그런 법과 원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에 지난 2주 동안 거의 2만 명 가까운 그 우리 회원의 가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아, 정말 대동단결. 아, 네. 다음 주에 10만 가자. 네, 코리아 001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 인사는 여기서 사설이 길고요. 바로 직진하겠습니다. 이재명 황제 등급 지원법. 이것이 무엇이냐? 야, 오늘 아마 오후 2시에 제가 대법원에서 생방송에 있는 거 보셨죠? 거기에 정말 바쁘신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직접 왔습니다. 왜 오셨죠? 나라 구하려고 온 거예요. 나라 구하려고. 물론 대선 전략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님은 나라 구하려고 온 겁니다. 제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은 대통령 취임 연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손을 얹고 선서하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죠? 헌법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죠? 이재명 황제 등급을 하면서 등급법을 만들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정말 괴물 같은 폭력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를 효율성만 따지면 하나로 놔둬야 되지만 권력이 집중될 때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조폐해가지고 자백받고 재산 뺏어오고 세금 강탈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독자적인 의회, 행정, 사법으로 똑깍똑깍 나누는 거 아닙니까? 리바이어던을 토마스 홉스가 삼권 분립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까? 그것을 사회계약론에 따라서 존 로크가 삼권 분립을 하고 몽테스키에가 권력 분립을 얘기했는 건 아닙니까? 법의 중심.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입법, 사법, 행정이 정말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87년철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또 나누어서 기관 간 권력 통제를 하도록 현대형 권력 분립 모델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진국의 가장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권 독립을 민주당이 말살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민주당이 사법권의 독립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그런데 한국헌법 11조란 뭐라고 돼 있죠? 나란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헌법의 평등권 조항은 나란히 빼빼로 헌법 제11조입니다.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헌법 11조에 뭐라고 돼 있냐? 특수 계급은 창설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짓 안 하다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공직선거법 규정 중에 이번에 이재명이가 파기완송돼서 조금 있으면은 유죄 확정될 수 있을 위기에 처하니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 그 행위란 것 정확하게 그 부분을 똑 집어내가지고 폐지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재명이가 만에 하나 살인을 저질렀다. 그럼 걔네는 어떻게 살인죄도 없애버릴 그럴 인간들이에요.
그런다고 살인죄가 없어집니까? 그런다고 거짓말 하는 게 없어집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무도한 상황을 정말 상황으로부터 법치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진정한 헌법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하고자 오늘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바쁜 일정 중에서도 바로 모든 것 다 훌훌 털고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항은 사법부의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현장에 있어서 이 김문수 후보님과 뭐 이렇게 잠시 인사도 나눴습니다. 정말 거기에서 잠깐 그 있던 모습을 보면은 한 세 줄로 써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15명 정도 한다고 하면은 한 45명, 40 내지 50명 정도 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분들이 현장에 오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다 그 얘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다시 차로 가실 때에, 약간 감동 먹었는데요. 그 앞에, 그 선거 유세차 앞에 빨간 옷 입고 선거 운동하시는 젊은부터 해서 중장년까지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말 비도 내리고 날도 굳은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손을 다 잡아주고 가시는 그런 모습 봤습니다. 재명이가 그러겠어요? 재명이 나 참 뭐 무슨 뭐 총을 쏘네 뭐네 헛소리 하면서 손도 못 잡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이재명이만 대권 후보야? 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정말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무엇인지 저는 오늘 김문수 후보님의 정말 그 선거운동 나오신 분들과 일일이 손을 하나하나 잡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진정한 정말 섬김의 리더십이 몸에 체화되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하기 전에 마이크 잡고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재명은 정말 독재자다. 왜냐? 이게 본인도 정말 남영동 대공군실 가가지고 40일간 잡혀있고 하는 동안에도 그럴 때도 엄혹한 시절에도 사법부에 대한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에 의해서 수사를 하니까 어때요? 수사검사를 탄핵시켜버리는 거예요. 본인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하니까 어떻다? 유죄 판결한 판사를, 그리고 평판사도 아니고 대법원장을 야야 너 이리 와. 여의도로 와. 라고 하면서 대법원장 10명의 대법관님들을 다 청문회를 불러가지고 조지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소라는 듣도 보도 못한 헌법에도 없는 제3의 재판기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다 내란으로 제2, 제3 세력, 내란 세력으로 규정해가지고 싹 쓸어버린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이거는 정말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헌문란이 있고 대법원을 영구히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이거? 정말. 화면 톡톡 쳐서 좋아요. 좋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 치면 됩니다. 우리 띵동님들 두 번. 자, 우리 휴대폰 보시는 분들. 자, 바로 똑똑. 네. 똑똑님. 제가 띵동님을 똑똑님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화면이 좀 흔들리겠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이재명 총통 만들기. 저는, 누구는 총통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총통이 아니고요. 내로 황제. 이재명 황제 만들기. 뭐, 실제로 오늘 그 김문수 후보님이 네로 황제,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중공의 마오쩌둥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다 그런 맥락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헌법, 지금 법원조직법에 대법관이 14명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을 지금 30명 내지 100명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 법원조직법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좀 전에 그 민주당 패널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헌법에 구속기간이 있는데 그게 10일인데 뭐 하더라고요. 그냥 뭐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
대변인님, 헌법 몇 조에 구속기간이 10일이라는 게 있죠? 했더니만, 헌법에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팩트를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구속기간은 헌법에 있는 게 아니고 형사소송법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럴듯하게 있지도 않은데 그냥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 전문가가 없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리고 대법원이 무슨 사건이 많아가지고 대법원이 민주당에 와가지고 막 대법관을 뭐 몇십 명 늘려달라고 요청했는 것 같이 얘기해. 제가 누굽니까?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년 정도 대변인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대법원과 정말 많은 의사소통이 있었고, 그때 대법원이 대법관을 증대하는 대신에 냈던 안이 뭐냐. 대법원의 안은 상고심법원인 겁니다. 상고법원. 상고법원. 그러니까 1심, 서울 2심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그 외에 3심으로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부분은 상고법원이라는 별도의 법원을 통해 가지고 적체된 대법원 사건을 해결하자는 그런 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안도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안이에요. 왜냐하면은 대법관이 30명, 100명이 돼버리면 전원합의체 어떻게 하죠? 국고각각 소수 의견이 30개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법이 통일적인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합의가 되겠습니까? 개판이 되는 거죠. 사법개판소가 되는 겁니다. 사법개판소, 헌법개판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대법관을 그렇게 증언해서는 이게 전원합의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그런 것을 꾸미는 것처럼 그러면서 독일에서도 연방 대법원 판사가 수백 명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헛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대법원도 판사가 수백 명입니다. 왜냐? 대법관님 14명이고 거기에 부장판사 출신, 단독판사 출신 정도의 정말 대법원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판사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100명이 넘는, 제가 알기로는 100명, 한 200명 정도 되나? 재판연구관, 판사 출신인 재판연구관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러죠. 이번에 이제 30명 넘어가지고 거기에 사람, 대법관을 판사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판사 아닌 재판연구관 없을 것 같죠. 참,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법원에는요, 대한민국 변호사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외국인 법률 전문가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법 전문가도인 아마 중국인도 계실 거예요. 제가 법무비 로고스 큰 우리나라 10대 로펌에 있을 때에 같이 근무했던 아일랜드 출신 미국인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재판 연구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법관만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지들이 법을 바꿔서 그렇게 한다고 하죠. 이미 판사 출신이 아닌 정말 많은 탁월한 재판 연구관들 많습니다. 외국법 연구 인력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도 해외 사건들이, 국제 사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 민주당을 해봤자 손바닥 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손오공이 금두운 타고 날아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에요. 제천대성이라고 해놓고 금두운 타고 하늘 끝까지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오줌 찍 싸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게 멀리 있는 산인 줄 알았더니만 부처님 손바닥에다가 원숭이 오줌 싸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딱 그 꼴입니다. 왜 그 꼴이 되죠? 단 하나의 목적. 거기는 아버지가 이재명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이 이랬습니다. 직격탄, 아까 마오쩌둥 다 있었는데 끝에 뚱땡이 아저씨 김정은까지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의 독재. 그러잖아요. 중국도 사법부 있어요. 중국도 검찰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은 공안 통치죠. 공산당이
군대도 공산당의 군대예요. 모든 것이 권력의 통합이죠.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형식은 그렇게 나눈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서의 하나. 그래서 전체주의란 거예요. 전체주의가 영어로 모르죠. 토탈이 전체잖아요. 토탈리테리언니즘이라고 하죠. 권력 분립은 개나 줘버린 것이죠. 민주당은 그래서 친북, 친중, 친러. 친러를 넘어서 종북, 종중, 종러 이렇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그러잖아요.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일본 사람도 만나서 쉐쉐 하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쉐쉐란 말을 모를까봐 고맙습니다. 이런 저렴하면서 일본 무시하는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외교적 결례도 그런 결례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죠, 그 사람들은? 참. 아무튼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 그래도 아직 구구는 살아있다. 왜냐? 아직 우리게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19일에 선거운동할 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귀하신 정말 지옥 끝에서 천당까지 정말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과 함께 그 살아온 발자취가 삶에 묻어있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계시다는 것,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참고로 최근에 저희가 이제 8만 명을 넘어가고 하니까 댓글에 이거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댓글에 좌파들이 와가지고 분탕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희 가까운 분들 말씀을 드려가지고 댓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 우리 로켓 배송 제가 이거를 제가 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제 책상 앞에 두고 있습니다. 홍혜경님을 비롯해서 몇 분 저한테 우리 댓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제가 부여할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절반 가까운 댓글을 좌파 측에서 와가지고 댓글 분탕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을 하면서 그 댓글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 한 두 분, 세 분 임명해가지고 제가 우리 댓글의 퀄리티, 하이 퀄리티로 지금 만들고 청소를 깨끗하게 할 계획이니까요. 제 휴대폰으로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저희 전화번호 아시죠?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KT폰. 네. 네. 010 쓰시면 됩니다. 010 7326 6755 010 7326 6755 여기로 저희 문자 주시면은 제가 그분 중에 몇 분 골라서 저희 댓글 정리할 수 있는 권한 제가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8만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한 권한을 또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댓글 정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황제 등급 지원법 5개 다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이게 바로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는 길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길이. 저희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참 이런 말 정말 저는 필요 없을 때 그냥 쉽게 말하면 개무시해 버리는데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의원 뗄게요. 김상욱이 후배 변호사긴 한데 그런 친구는 정말 인간이 좀 기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탈당했다가 이제는 민주당의 품으로 안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그 탈당과 민주당 입당의 변이 가관입니다. 이재명이가
보수의 가치에 더 적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민주적 가치, 선진민주주의의 가치가 뭡니까? 법치주의, 독립된 사법부가 가장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입니다. 독립된 사법부 없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서 대법관이 파기환송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법관을 청문회를 하고 탄핵을 하고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들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싸그리 다 조져버리겠다라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 법치국가이죠? 그런 가장 헌법의 기본 가치, 보수의 기본 가치를 개나 줘버리는, 그래서 전체주의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을 어떻게 보수주의자 기준에 더 맞다고 하죠? 거의 저는 법조인이라면 할 수 없는 수준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헌법 다 지워진 거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에 예전에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았거나 아니면 민주당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건져서 공천을 해서 거기에 당선하도록 해줬는데, 그래, 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탈당하는 건 그렇다 치자. 그래 놓고는 전과 사범, 잡범인 전과 사범, 니들이 얘기하는 김문수 후보님의 전과 7개는 니들이 그냥 그렇게 찬양하는 민주화 운동의 전과예요. 그리고 아다시피 김문수 후보님은 민주화 운동의 공로자로서 국가로부터 10억 원, 10억 원 민주화 운동에 따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안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모든 재산보다도 더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받는다고 하신 분이에요. 상우가 너 그러면 안 된다. 상우가 네가 권영세, 권성동이한테는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 하지만 네가 조금 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후보의 면면을 봤다고 하면은 네가 먹던 밥그릇에 침을 뱉는 짓은 못할 거야. 내가 법조 선배로서 뭐 의원님 나으리는 제가 못된 것은 송구한데요. 법조 선배로서 제가 따끔하게 한 말씀 드립니다. 참. 정말 자괴감을 느끼는 밤입니다. 정말 좀 짜증은 나는데요. 그래도 계속 가야죠.